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이모작 김용진입니다. 핀란드에서 교통부 장관 출신 최연소 34살의 여성이 총리가 되었죠. 핀란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연소 총리가 되는데요. 이분은 27살의 고향에서 3인당의 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핀란드 정치 신인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2015년에 의원으로 당선된 뒤에 당 부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통부 장관을 맡았는데 이제 오늘 핀란드 최연소 여성 총리로 취임을 하는군요. 자, 30대, 34살. 30대이면 어린 나이일까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경륜이 부족할 거라고 보는 것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젊은 정치인이 한국에도 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도 30살에 시작했죠. 그래서 33살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습니까? 몽골 제국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까지 정복한 테무친. 이 테무친은 30대에 이미 그 일을 했고요. 40대 중반에는 왕들의 왕이라고 하는 징기스 칸으로 추대됐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봅시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됩니다. 20살의 왕이 되어서 페르시아만 아니라 그리스 지중해 지역 정복하려고 떠났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고 물론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사망했지만 그 불과 10여 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일으켰다는 것 아실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도 그렇죠. 27살의 프랑스군 대위였던 그가 파리에서 왕당파의 봉기를 제압하고 바로 투스타 장군이 됩니다. 27살에. 그리고 27살에 이탈리아 원정을 책임지는 사단장이 됩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그렇습니다. 발명한 에디슨, 20살에 전기식 투표 장치를 개발했죠. 물론 정치권에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나는 정치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필요한 사업가가 되겠다고 터닝했죠. 자,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가능하냐?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보십시다. 오스트리아는 2017년에 20대의 외무부 장관을 했던 쿠르처를 32살짜리 쿠르처를 총리에 선출했습니다. 결과는요. 경제 외교에서 좋은 점수 얻었습니다. 1% 미만이던 경제가 2% 중후반으로 성장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와 관계를 아주 잘 개선시켰고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카나다는 어떨까요? 카나다는 44살의 트리도를 총리로 선택했죠. 2015년도 이야기인데요. 트리도 총리는 장관의 남녀 비율을 1대1로 맞추었고 기독교인이 아닌 시크 교도를 국방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을 민주제도부 장관으로 임명하죠. 화해의 정치입니다. 결국 카나다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게 되었죠. 아이슬란드는 교육부 장관 출신인 카트린, 42살 카트린을 아이슬란드의 두 번째 여성 총리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42살의 총리가 된 카트린은 아주 여성의 섬세함으로써 통치를 했죠. 의료, 교육, 교통 이런 서민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챙겨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어떻습니까? 그리스는 44살의 알렉시스라는 사람을 총리로 선택했죠. 8년 만에 IMF 구제금융을 졸업합니다.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든 총리는 39살, 우크라이나의 올렉시 총리는 35살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30, 40대 젊은 리더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성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더 이상 정치에 물들지 않은 참신한 신인에게 국정 운영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OECD 국가 36개국 중에서 15개 나라가 대통령이나 총리의 나이가 30, 40대라는 거. 30, 40대가 15개 나라나 된다는 거. 세계 국가 지도자의 평균 연령은 53세에 불과합니다. 평균 나이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평균 나이는 60대라고 하죠. 이거 생각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정치 수반을 하고 있는 사람은 70대 이상은 미국의 트럼프하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대통령 이렇게 둘입니다. 그 외에는 60대입니다. 60대 이하죠.
자, 그렇다면 세계 추세는 젊은이를 리더로 세운다. 그렇다면 정말 젊은 리더가 좋으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젊은 리더가 정말 좋은가? 좋은 이유 첫 번째, 젊은 리더는 정치를 잘한다.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이거는 OECD가 공식으로 내놓은 경제 성적표로 알 수 있는데요. 30, 40대 지도자가 있는 15개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이 연 3%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의 지도자인 12개국 평균 성장률은 연 2.7%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젊은 지도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이야기죠. 둘째, 젊은 리더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아일랜드의 리오 총리인데요. 이분 39살입니다.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 허용을 국민투표로 성공시켰습니다. 이게요, 아일랜드에서 150년 동안 넘게 낙태를 금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유권자들은 임신만 하면 무조건 아기를 낳아야 되는 아픔을 겪었죠. 이런 갈등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38살의 뉴질랜드 아던 총리인데요. 노동당 당수로서 사회민주주의자이죠. 그렇지만 북한 같은 깡패 집단의 추종자는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 요구한 총리죠. 사회 갈등 조정하는데, 사회를 통합하는데 앞장설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젊은 리더가 등장했는가 라고 의문해 볼 수 있어요. 정답은 시스템입니다. 조기 인재 등용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부나 정당이요. 조기 인재 등용 시스템. 자, 39살에 프랑스 대통령 된 사람 누구죠? 마크롱. 마크롱 보세요. 훈련 받았습니다. 35살에 대통령실의 경제보좌관, 37살에 경제부 장관으로 차근차근 국정경험 쌓았죠.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는 어떻습니까? 44살에 총리가 됐는데요. 20대 초반에 노동당에 입당해서 29살에 출마했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도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이런 분들이 그런 정치 훈련을 받은 분들입니다. 자, 내년도 대한민국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젊은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기성 정치인의 그늘이 너무 넓고 커서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거대한 장벽들이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 장벽이 있는데, 첫째, 정보의 장벽이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요. 정당마다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뭐 그런 부서는 있지만요. 청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정당의 덜덜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젊은 애들이 뭘 하겠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청년들에게는 인맥이 부족합니다. 젊은 청년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건 인맥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맥을 따라가면 결국은 꼰대 정치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끌어준 사람의 똘마니가 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자금력입니다. 자금이 부족하죠. 정치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의 386 정치인들 상당수가 정치만 했는데 수십억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치하면서 재산이 팡팡 늘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늘어났다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돈 맛을 보면 꾸역꾸역 삼킬 대상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험, 어떤 공부, 얼마나 나이 이런 것을 가져야만 정치를 맡길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생길까요? 젊은이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 바꿉시다. 내년에는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진출해서 여당, 야당, 모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젊어지고 젊은 감각으로 국제 무대를 리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모작 김용진이었습니다.